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조금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고 중국의 5천년 고도라는 러양, 한국식으로는 낙양과 3천년 고도 시안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내 여행 규제가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중국의 현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다는 게 베이징 나우의 올해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광경은 시안의 병마용과 시내 풍경입니다. 시안은 진시황의 진나라 이전부터 907년 당나라 멸망 때까지 장안이라는 대략 2000년을 중국의 중심으로 변형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의 서부 대개발의 중심 도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시안에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300만 명 늘어서 지금은 13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안에 가서 인상 깊게 본 것들 중 하나가 이 츠타야 서점입니다. 츠타야는 일본 서점이고요. 담쟁이 덩굴 조에다가 집 옥자를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자는 풀초변에 세 조자를 쓰거든요. 중국에서 한자를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간체가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원형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 쓰여있는 츠타야도 일본식 발음이고요. 중국식으로는 야오유 슈디엔 이렇게 있습니다. 츠타야는 일본 최대 서점이고요. 한국 분들도 일본에 가면 한 번씩 들르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서점의 미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서점이라는 평가도 있죠. 그런 츠타야가 2020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시안에는 작년 4월에 열었습니다. 지금은 상하이 세 곳, 텐진, 가장 젊은 도시로 뽑히는 스촨성 청두, 알리바바의 고향인 저장성 항저우, 텐센트가 있는 광둥성 선전, 그리고 산둥성 칭다오, 시안 이렇게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아직 없고요. 중국의 츠타야가 들어선 도시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고 돈도 많은 지역 거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점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중국의 서점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중국도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하면서 작은 동네 서점들을 많이 문을 닫고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서점이 인스타 성지로 부상한 겁니다. 서점 입장에서는 왕웅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걸 샤오홍수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려줘야 고객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중국 도심에는 해리포터 테마 서점, 오래된 교회를 개조한 서점, 이런 트렌디하고 팬시한 서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츠타야는 원래 비디오나 책 렌탈도 하는 체인이었는데 2011년에 도쿄의 부촌인 다이칸야마에 T사이트라는 대형 서점 겸 문화공간을 열면서 트렌드 세터가 됐습니다. 관광 명소도 됐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 츠타야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니 한 번씩은 다 가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쉬운 건 우리도 훌륭한 서점들이 있는데 중국엔 아직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나은행도 있고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하나은행 얘기는 이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츠타야 서점 안에 일본 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마스시타 고노시케의 자서전 번역서도 있고요. 일본 잡지나 만화 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램덩크도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통제사회입니다. 서점에 어떤 책을 놓을지도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책이 이렇게 보란듯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츠타야가 중국 관시가 상당히 좋다, 내지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일본을 상당히 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음은 시안에서 가장 큰 서점인 쉬장 슈청 곡강서성입니다. 얼마나 큰지 서점이 아니라 책에 성이라는 서성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문화 코너에 가보면 일한문집 서고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한일이라고 안 씁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인데 그런 표기 순서에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중이 아니라 중일이라고 하죠. 관행적으로 일본은 가장 나중에 씁니다. 중국도 일본에게 난징 대학살 같은 수모를 당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일본을 앞에 놓습니다. 이런 걸 고쳐야 한다는 게 지금 오늘 베이징 나우에서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일 문학 서적을 보면 수백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는데 제가 찾은 한국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 그리고 권여선 작가님의 레몬밖에 없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한국 책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이번 그림은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에는 영락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아래는 나유키노 차, 이것도 일본 찻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중국 토종 브랜드입니다. 위에는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비리비리의 홍보용 그림이고요. 아래는 중국식으로 나이쉐차라는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진입니다. 비리비리는 이름부터가 어떤 마술의 금서 목록이라는 일본 만화 주인공의 별명에서 따왔습니다. 삐리삐리, 한국말로는 찌릿찌릿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중국식으로 옮긴 거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다가 지금 중국 최대 동영상 채널로 성장한 걸 보면 중국 청년들의 일본 문화를 얼마나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쉐도 일본식 브랜딩으로 고급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반일 감정이 좀 높아져서 저 나유키노 차를 떼고 중국의 나이쉐더 차라는 간판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데 실제로 거리를 다녀보면 아직도 나유키노 차 간판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외교사령탑이 교체됐습니다. 중국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니까 서열상 당의 외교 담당자가 외교부 장관보다 위입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이 그래서 외교수장입니다. 이전 양제츠는 미국통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대체로 외교 라인은 미국통이 대세죠. 그런데 이번에 외사판공실 주임이 된 왕이는 일본통입니다. 경력을 보시면 일본어 전공했고요. 일본 대사관에서 2차례 합계 8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일본어가 아주 유창하다고 하고요. 한참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껴서 육자회담을 할 때 활약하면서 동아시아 전문가 지위도 붙였고 그 덕에 외교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있었고 또 이번 당대회 전까지 유지되던 칠상팔아 67세는 남고 68세는 은퇴한다 원칙에도 걸렸습니다. 올해 70세니까요. 그런데도 왕위가 외교수장에 오른 건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일본에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왕위는 보시면 아주 잘생겼죠.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또 본인도 그거 아는지 뭔가 발표한다든가 사진 찍히는 자리에서 표정이나 포즈를 아주 잘 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정적으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한 다음에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일국의 대통령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도 검색창에 문재인 왕위를 치면 어깨가 연관 검색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외교부 장관은 친강 주미 대사가 선임됐습니다. 친강도 사실 미국통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또 외교부 대변인을 2번이나 했습니다. 대변인 당시 공격적인 발언으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외교 스타일을 얘기하는 전랑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로 있을 때는 상당히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구장, 농구장에서 시구도 하고요. 유럽통을 미국에 보낸 건 미국 경력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장관을 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시 주석이 아주 예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공을 들여야 할 만큼 일본은 적어도 정치권 중심으로는 친미 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작년보다 26%나 늘린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포석이겠죠. 일본은 또 미국 중심 칩4와 쿼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자체보다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강점이 있는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쯤 되면 사드 보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반대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차는 여전히 잘 팔립니다. 이 그림은 중국 내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과 점유율인데요.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외국 기업 자동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누적 감소율을 보면 한국은 36%나 줄었는데 독일은 6%, 일본은 9%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한령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도 없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 위에 계신 그분이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풀릴 겁니다. 중국 사람들 블랙핑크 엄청 좋아하는데요. 중국판 틱톡인 더윈을 보면 리사밖에 안 나옵니다. 리사는 태국 사람이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되는데 다른 제니나 지수 이런 분들은 한국인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문희가 재작년 12월 6년 만에 개봉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한령을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일단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아주 정신을 못 차렸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끊기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칩4에 들어가고 하는 건 중국 입장에선 사드 배치만큼이나 심각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드 보복 없습니다. 당시랑 지금 차이는 뭘까요? 중국이 그만큼 궁지에 몰려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알고 있다는 거에 차이점일 겁니다. 한 외교관한테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당시엔 우리 외교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이렇게 막지만 우리는 뚫어야겠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중국에 제대로 들어가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K 콘텐츠를 접한 중국인과 그렇지 않은 중국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 3년임을 앞두고 사상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산업이 거의 죽었는데요. 이제 3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니 경제도 살려야 하고 인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물론 한국 콘텐츠가 중국 엔터업계에 타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중국을 발전시키는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한령은 콘텐츠 수출을 막는 보호무역일 수도 있습니다. WTO에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이라도 하든지 해서 푸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